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제약바이오 진짜 대장주 이 주식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배 올라갑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이 진짜 대장주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4,700명이고요. 우리가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어떤 자료집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가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약바이오 진짜 대장주는 이 주식이니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배 올라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어떤 종목이 진짜 대장주냐?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날이 12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CPI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내 옵션 만기일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일에 중요한 건 이제 이번에 광복절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주가 상승세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종목이 강할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약바이오 진짜 대장주가 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식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00배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규제 혁신이 최근에 로봇에서도 나오고 전기차, 아니 무선 충전 등등 여러 군데에서 규제 혁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 혁신이 나왔음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약품 규제 혁신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식약처에서 의약품 규제 혁신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식약처 그러니까 좀 별로겠지만 미국의 FDA, 그게 국내 식약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규제, 이 사망 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의약품 대심사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완제 의약품 복수 주성분 규격의 인정이 확대되고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위한 대조약 선정 기준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 기존 의약품 제조 시설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시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 혁신 과제가 안전 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 불합리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건강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조금 더 좋은 약을 만들기 위한 규제 폐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로 이원화돼 재심사 및 이 방금 얘기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하는 부담이 커서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판 후 안전 관리를 위해 위해 관리
계획 제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이 마련이 되고요. 백신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임상 시험용 mRNA 백신에 대한 생산용 원료 물질 기준을 확대하는 데 안전성이 입증된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해 임상 시험용 백신 생산을 허용을 합니다. 치료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변이 그리고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임상 전개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임상시험 계획의 통합적 설계, 중간 결과를 반영한 적응적 설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임상을 하고 그다음에 시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좀 이 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게 진행을 하자. 중요한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피해구제 급여 사망보험 상금의 경우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약을 먹고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게 확실하게 인정이 돼야만 지급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더 많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약이 이 사람한테 사망하는 데까지 영향 끼쳤다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100% 명백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인과성이 인정이 돼도 차등을 해서 그러니까 100%뭐 100만 원, 100만 원 줄 수는 없겠지만 차등해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도 확대가 됩니다.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용 의약품만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임상 승인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아마 이게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최근에 이슈 영향으로 인해서 바뀌는 규제 혁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팬데믹 전염병이 터졌다. 근데 대한민국 약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서 가져와야죠. 근데 해외에서 승인 받았어. 그럼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쓰는 거죠. 그거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규제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 심사 지원 체계를 신설합니다. 생명 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 한해서 신속 심사를 운영 중이나 글로벌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속 심사를 더욱 활성화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혁신 제품에 대해서 개발 초기부터 신속 심사 대상 지정을 하고요. 일부 자료는 시판 후 제출 가능하도록 빠른 상용화 유도 등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기대감이 큰 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좀 완화돼서 좀 만만하게 좀 통과 좀 시켜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앱소종 특히 우리가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혁신 기술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은 지원을 좀 해주자라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 수입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 대마에 대한 또는 이 마약성 이 치료제에 대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규제 혁신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공무학술연구 제한적 의료 목적만 허용했으나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희귀 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하고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이 우리 희귀병에 상당히 이 대마 성분의 의약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악용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제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신기술 바이오 의약품의 기존 의약품 제조시설 사용도 허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바이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전용 시설만 사용했으나 혁신기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해 다른 의약품 제조시설도 허용을 하게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도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 범위도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완제약품, 복수 주성분 규격 인정도 확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제약바이오 규제 혁신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식약처에서 이번에 결론을 내는 게 뭐냐라 물어본다면은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혁신약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임상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상
이 해외에서 쓰고 있는 임상 통과한 약이 있으면 그 국내에서도 좀 편하게 통과를 해주고 나중에 좀 서류 낼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약품으로 피해가 있었으면은 그 피해를 조금 더 구제해주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마 성분의 의약품 또한 이제는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고 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로봇이나 아니면 전기차,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규제 혁신이나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제약바이오가 오를 시기인가요? 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나온 지가 좀 된 리포트입니다. 하지만 시기가 2년이나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봐도 되는 리포트예요. 국내 제약 바이오주가 2년 내에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가 주가가 2년 내에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양증권의 오병용 연구원은 바이오 어떻게 볼까 제약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한국바이오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대세 상승을 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 1차 대세 상승으로 우리나라 제약사도 글로벌 기술 수출할 수 있다라는 한미약품이 얀센에다가 판매를 하면서 증명을 했고요. 2017년대 이 2차 대세 상승 때는 셀트리온이 전 선진국의 의약품 수출 가능성을 증명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 약이 상당히 많았죠. 바이오시밀러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해 2020년도에 3차 대세 상승 때 시젠이라든가 진단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패턴을 보면 4차 대세 상승 시점은 국산 신약이 글로벌 판매를 시작할 때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약사가 1차 대세 상승기를 거치고 25, 26, 2년 쉬고 나서 다시 대세 상승 만들고 1년, 2년 쉬고 나서 다시 대세 상승 거쳤다라는 거는 뭔 소리냐? 지금부터 1년, 2년 쉬고 2022년도부터 다시 대세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코스피의 8, 9%, 코스닥의 약 30%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코스닥의 경우 바이오 업종 수익률에 따라 지수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바이오 주가는 업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 업종의 경우에는 호황, 전방 수요 증가, 제품 수요 증가, 원재료 및 중간재 수요 증가, 관련 기업 주가 반영 등등으로 이제 밸류 체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제약바이오는 없다라는 거죠. 폐암 신약 개발 업체와 유방암 신약 개발 업체는 연관관계가 없고 타겟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산업을 관통하는 특정 핵심 지표도 없기 때문에 산업을 예상하기보다 철저히 개별 주식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걸 뭔 소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한계가 뛴다고 해서 같이 뛴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뭐다? 어떤 기업이 약에 대한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어떤 기업이 약에 대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급등이 나오는 거지, 한 기업이 기술 수출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실적은 참고사항 1, 주가는 성장 스토리에 의해 달라진다. 다른 업종은 1년 뒤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실적 뒷받침, 실적 주가 변동성 제한 형태를 보이지만, 바이오 업종은 10년 뒤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실적 없음, 기대감이 주가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만들어지는 약이 10년 뒤 이득을 주더라도 당장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뒤 미래를 알 수 없으나 현재 주어진 정보에서 가장 좋은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 이슈가 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다?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에는 공감 능력과 감성도 필요하다. 기술이 좋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실상 기술 가치는 임상 결과로 증명되는 것, 기술을 분석한다고 해서 임상 시험 결과를 알 수도 없고,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가 크게 나왔다. 왜? mRNA 원료 물질 신공장을 짓고 있었고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차트고요.
2020년도부터 쭉 상승이 나와서 대략 얼마까지 올라갔냐? 보시면 거의 뭐 10배 가까이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게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액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제 적자, 적자, 적자 그냥 만년 적자입니다. 근데도 주가는 10배 이상 뛰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실적을 논하지 마라. 기업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는 끝도 없이 오를 것. 그 이유는 바이오는 과학 그 자체로 과학의 한계가 없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현재 한국 바이오 주가는 1980년대 미국 바이오와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 1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시장에 오지 않았나. 충분히 2022년도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얼마? 100배 이상을 성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야. 아, 그렇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는 매번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세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그 첫 번째가 2015년도가 1차였고 기술 수출이었죠. 그 다음에 2017년도 2차 해외 수출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가 이제 3차 코로나19였죠. 그리고 2년마다 급등이 나오는데 마지막 4차가 언제냐? 예, 2022년도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는 실적과 관계도 없고 이거는 뭐다? 오로지 기업의 스토리 그리고 이 약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다? 미국 제약바이오가 100배 상승했던 시장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은 시장이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올해 제약바이오에 대한 훈풍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상반기에만 1조 원 바이오 빅2 2조 클럽 역사 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쭉 보시면 바이오 빅2로 불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올 상반기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양사 모두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지난해 SD바이오센서가 제약바이오 꿈의 매출로 불리는 연 매출 2조 원을 달성을 했고 2조 클럽을 향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 2분기 만에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022년 2분기 매출액이 6,514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69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58% 그리고 1.75%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상반기 매출로 따지면 1조 1,627억 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출 1조 원이 넘은 건 처음이고 성장세가 정말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DMO 사업의 성장을 꼽았고요.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세포주, 이 약의 세포주까지 만들고 그걸 위탁해서 개발 생산까지 하는 그게 바로 CDMO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전 공장 1, 2, 3 공장을 풀가능하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 생산 능력 갖춘 4공장이 올해 10월 부분 가동 예정입니다. CMO 부분은 2022년 상반기 기준 누적 수주 73건을 기록했고 4공장 선수주 활동을 통해 5개사 7개 제품의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얀센, 머크, GSK 등 글로벌 제약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고요. 4월 자회사로 편입된 바이오에피스 상승세도 아마 연매출 2조 원 달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에피스 인수로 확보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임상 연구 개발 역량을 통해 아마 글로벌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 1조 원 상반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확대되고 있고요. 케미컬 사업 부분의 매출 증대가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선보인 5개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추가로 6개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램시마라든가 주도를 해볼 만하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 2개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
이미 셀트리온이 실적 상반기 1조 역대 최대, 상선 바이오로직스 지금 상반기 실적 1조 이미 대박이 나고 있네요. 근데 이미 실적이 잘 나왔는데 하반기에 뭐 더 좋을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제약바이오 상승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한다면 바로 제약바이오 글로벌 학회입니다. 왜 제약바이오 글로벌 학회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 약이 얼마나 좋은지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약을 사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또는 인수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대부분 그런다라는 거죠. 그럼 학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고 그리고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증시 위기 때마다 구원 등판하는 이민년 주목할 글로벌 학회는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월부터 해가지고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7월은 다 지나갔어요. 여기까지 지나갔고 이제 8월에 진행을 한 게 뭐 있냐면은 세계 폐암학회가 8월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9월에 중요한 게 뭐 있냐면은 매년 중요한 거죠. ESMO 유럽 종양학회가 9월 9일에서 9월 13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중요한 게 또 있죠. SITC 면역 치료학회, 면역 항암학회가 또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8월에서 9월로 넘어가고 9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핵심 학회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반에 1, 2, 3월 달에 나왔던 제약바이오 흐름들은 시장 급락에 따라 힘을 못 썼다면, 이 힘을 못 썼던 이슈들이 이 시장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하반기 이 학회들의 제약바이오가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번에 방금 얘기한 대로 8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가 이미 진행이 됐죠. 그래서 쭉 보시면 암 사망률 1위 폐암, 이젠 피 한 방울로 찾아냅니다.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을 인공지능 혈액 검사를 통해 더 빠르게 진단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AI 기술과 혈액 검사로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기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진단 기업 가던트 헬스를 필두로 델파이와 룬세스 등 진단 기업은 혈액 내 순환 종양 유전자, 그러니까 실제로 암세포가 사멸하면서 혈액 속에서 방출되는 암 DNA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출하는 방식의 조기 진단 기술을 연구 중이다. 그래서 국내 AI 기업인 코어라인과 독일 기업 메비스는 AI 딥러닝으로 CT 진단의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폐는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폐암에 걸려도 별다른 증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치하다가 말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진단되는 사례가 척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혈액 검사나 AI 진단을 통해 폐암을 더 빨리 발견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미래 기술에 좀 접목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던트 헬스는 조기 진단 기술 실드를 이용해 대장암 1, 2기 환자 진단의 90%를 보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폐암도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 폐암학회는 각기다른 국가명이 새겨진 명패를 목에 걸고 연구자들이나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북적북적거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정말 글로벌 제약사다라고 하는 MSD, 우리가 흔히 백신으로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등 해외 제약사 부스가 즐비했고, 오프라인 포스터 7월달 10개와 디지털 포스터가 열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중요한 화두는 환자에게 희망이 될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 성과였습니다. 그 중에 뜨거웠던 게 EGFR,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항암제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를 성장시키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로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EGFR 표적 항암제는 EGFR 돌연변이만을 표적으로 삼아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기존의 폐암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항암제라는 게 여러 개의 화학 항암제가 있고 표적 항암제가 있고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화학 항암제는
이제 이거저거 다 때려잡아요. 암을. 그래서 막 정상세포도 죽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죠. 우리 흔히 뭐 백혈구 감소증이라든가 아니면 탈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한데 표적항암제는 한 개의 암만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암만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암은 암인데 무슨 암을 잡을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게 EGFR인 거죠. EGFR 변이된 것만 잡아. 그럼 변이된 것만 잡아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거죠. 그 표적항암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양인 폐암 환자 중 40%는 EGFR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40%는 이 암으로 이 치료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바이오 벤처인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와 제이인치 바이오가 참가한 EGFR 항암제 내성 극복 세션은 큰 컨퍼런스룸에서 진행이 됐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유한양행도 이번 학회에서 31호 국산 신약인 표적항암제 렉나자의 단독 1차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선보였고요. 2차 치료제를 넘어 수요가 더 많은 1차 치료제 시장 진입에 성신호가 커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의 18.9개월보다 5.7개월 더 긴 수치로 암이 치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시장인 1차 치료제에 도전할 기반을 갖췄고 1, 2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단독요법 글로벌 3상을 성공시켜 FDA 승인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이번에 유한양 발표를 했고요. 아까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도 EGFR 표적항암제 관련해서 충분히 발표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8월입니다. 이번에 암 사망률이 폐암에 따른 이 폐암학회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가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번 8월 세계 폐암학회 전 세계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참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뭐가 남았다 했습니까? 이번 9월 달에 있죠. ESMO 바로 유럽 종양 학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학회다. 그러니까 이런 학회에 참가를 많이 할수록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거죠. 기술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ESMO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보시면 세계 3대 종양학회 중 하나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회에 나서는 국내 주요사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도 잇따라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온 제약바이오 기업 가치가 최근 반등을 시작한 만큼이나 학회를 통해 충분히 상승, 어떻게 보면 추가 반등 동력으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HLB, 에이벨바이오, NK맥스, 네오이멘트, 에이비온 등이 참가를 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월 각각 개최된 미국 암학회, 미국 임상종합회 ASCO와 함께 3대 종양학회로 뽑히고요.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회 중 가장 최대 규모의 학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이나 발표 내용에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 수출에 유의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술 수출이 왜 중요한데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약을 만드는 과정은 전부 다 빚이에요. 다 빚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받은 돈으로 만드는 거고 매번 적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약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었다. 근데 이 약을 기술 수출 한 번 잘하면 1조, 2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배, 20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기술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기술 수출에 목을 매는 겁니다. 왜 기술 목을 맵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다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해외 제약사들이 기술이 좋아? 그럼 내가 돈 주고 사갈게. 왜? 내가 1조 주고 사서 10조 팔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름은 크지 않지만 약을 비싸게 팔아서 좋고 해외 제약사들은 내가 직접 안 만들고 그냥 기술만 사서 갖다 팔면 되니까 얘도 좋고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참가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곳은 HLB입니다. 간암 1차 치료에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딘, 항서제약
캄렐리 주마의 병용요법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공개가 되고요. 앞서 충족됐다고 밝힌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리보세라닙은 매번 ESMO 유럽 종양학회에서 매번 공개를 하죠. 네, 매번 긍정적인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요. NK맥스도 NK젠 바이오텍을 통해 육종암 말기 환자 8명에 대한 SNK01 동적 사용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식 임상과 무관하게 암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에 확실한 치료제안이 없을 경우에 판매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치료제 후보의 사용을 승인해 치료 기회를 부여하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임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쓸 게 없으면 이거라도 써보자 하는 거에 대한 제도를 좀 이용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오 이뮨텍은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NIT 110 미국 임상 2회 이상 세부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고형암이 아시겠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검은 색깔 암이 고형암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O는 비소세포 폐암, 아까 얘기한 폐암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혈액암 학회에서 통해 공개한 급성 고주성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의 소개라 데이터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암이냐 아니면 고형암이냐에 따라서 피에 있냐 아니면은 사람 몸에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학회를 통해 발표되는 연구 성과는 각 기업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 하반기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 수출 관련 연구 성과 도출될 경우 추가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제 9월에 ESMO가 또 진행이 된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8월에 폐암학회가 진행했고 9월에는 ESMO 얘기한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충분히 제약바이오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김동석 대표의 생각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이 ESMO만 가지고 우리가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냐? 실제로 지금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제약바이오 상반기 기술 수출 뚝 상반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의 대박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반기 기술 수출 성과가 저조한 부분인데, 그래서 하반기에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 등을 통해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GC셀, ABL 바이오, 정근당 바이오, 이수앱지스, 노벨티 노빌리티, 제넥신, 코론생명과학, SK바이오팜, 티움바이오 등 9곳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25건의 기술 수출이 달성되면서 역대 최대치였는데 대략 13조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계약 규모로 공개하지 않은 두 곳을 제외한 7개의 기업의 기술 수출 합계는 24억 6천만 달러, 약 3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대략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기술 수출 성과의 주인공은 지시셀이었고요. 인도 제약사 리바라와 면역 항암제 이뮨셀 LC에 대한 기술 수출 합의를 진행했고요. ABL 바이오도 산오피에 약 1조 정도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노벨티 노빌리티도 마찬가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첫 기술 수출 스타트는 SK 바이오팜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제약사 유로파마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남미 시장에 진출을 진행합니다. 약 일단 계약금 200억 원을 받고요. 앞으로 이제 613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총 800억,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받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자궁 내막증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약 200억 원을 받는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라든가 학회들이 취소가 되고 또는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대규모 글로벌 학회가 대면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수출 또는 기대감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알테오젠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작년에 13조를 했다면은 올해 지금 상반기에 3조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조를
하반기에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냥 이게 뭐 그냥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네요. 실제 있네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기술 수출 예정이라든가 기대감 나오는 기업들이 많네요. 작년에 13조였으니까 올해 지금 상반기 3조였죠? 그럼 앞으로 아마 10조는 더 기술 수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고, 글로벌 학회가 이제는 뭐다?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기술 수출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약바이오가 뛰려면 전체적으로 뭐가 대장주가 뛰어야 돼요. 그 대장주가 뭡니까? 바로 아까 상반기에 매출 1조가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뛰어야 같이 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호재가 나와야겠죠. 그 호재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광복절특사 이재용 사면 유력이죠. 아마 이번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거나 복권이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긍정적인 영향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경제 상리기 방점을 두고 재계 인사를 중심으로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어디서 나온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및 복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알아두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될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충분히 방금 얘기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삼성 바이오 로직스고요. 두 번째가 유한양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올라오고 있죠. 이번에 사면이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나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 말씀드리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충분히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약바이오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종목 뭐 좋은 거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 하반기 기술 수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미국 과거 제약바이오 랠리가 나왔던 100배 성장이 나왔던 시장과 비슷하다라는 거, 2년마다 랠리가 진행된다 한다면 2015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2년에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심 가지고 있을게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제약보뿐만 아니라 아까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서 무료로 좀 자료집을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무료로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 나는 아까 전에 2차전지 자료지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자료 배포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놨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로 자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8월 9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종목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 원금회복 특별반도 오픈했거든요. 이게 이제 무료 카톡방인데 참여하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라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전부 다 장 시작 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자료는 그날 이슈가 있었던 좀 뉴스라든가 아니면 자료 관련주를 정리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포구 관련주가 있었다. 포구가 내렸는데 어떤 종목이 올라갔나요? 정리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다른 종목 볼 필요가 없고요.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드리니까 꼭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